플래너로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는 웨딩 플래너가 아닌 예비 신부의 입장이 되어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벨 바이 케이, 두 번째는 시작 바이 이명순, 세 번째는 켈리 손윤희 이렇게 세 군데를 다녀왔는데요. 일단 드레스 투어를 할 샵을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을까요? 드레스 투어할 때 어떤 옷을 입고 가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드레스 투어를 갈 때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해 가야 할까요? 그리고 드레스 투어 할 때 한 가지의 꿀팁이 있다면, 그리고 또 다른 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나갈 때 그냥 그 봉투 하나 딱 깔끔하게 주고, 한 가지 더 핵 유용한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각샵마다 4벌 정도를 입어보고 한 벌이나 2벌을 홀딩을 걸어둘 수 있거든? 그러면 내 본식날 내가 포기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그 드레스를 못 고르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 추가금이 있다 했잖아. 근데 그 추가금이 엄청 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나는 사실 본식 드레스를 보는 날에는 추가금 없는 드레스로만 보여달라고 할 건데 드레스 투어 때문에 그게 없어. 왜냐? 혜택으로 주거든. 그래서 오늘 입어본 드레스가 추가금이 있는 드레스라도 추가금 없이 그때 가서 고르면 그 옷은 그대로 입을 수 있는 거야. 뭔지 알겠어? 헤어 밴드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예쁜데? 이걸로 해볼까요, 선생님? 이거 예쁜데? 약간 클래식한 게 예쁘구나, 선생님은. 이렇게 이런 느낌. 너무 긴장하셨는데요? 아 진짜? 너무 좋네. 느낌이 이상하네. 자, 나오실게요. 오.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예뻐. 아니 하지도 않은 스케도 돼. 너무 자연스러워. 너무 예쁘다. 잘 어울린다. 너무 예쁘죠. 홀이 지금보다 어둡거든요. 홀이 어두우면 딱 보면은 이 소재가 이렇게 반짝여요. 그래서 신부님 움직일 때마다 샤이닝한,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연예인들 반사판 효과처럼 팔찌가 화사하니까 비지가 없어도 밋밋한 느낌이 전혀 없고요. 밑에 튤이 레이어드 돼 있어서 좀 소녀 같은 감성도 갖고 있어요. 예쁘죠? 예쁘다. 확실히 실크는 근데 품성이 더 웅장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처음에 있는 거 처음 봐. 네 진짜. 아니 근데 진짜 레이스 예쁘다. 잘 어울리실 이미지셔서 이런 불망 레이스 너무 예쁘실 거예요. 근데 확실히 탑이 예쁘다, 제리. 응. 응. 언니 어떨 것 같아? 오픈하겠습니다. 예쁜다. 세는 비즈감으로 좀 화사하게 예쁘시. 신랑님도 옆에 가셔가지고 한번 봐주세요. 밖에 들어오세요, 신랑님. 탑도 되게 예쁜데 오히려 신부님 저는 일선번의 반팔넥선이 더 팔라인이라든지 상체가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신부님. 잡아줘서. 아까 기억이 안 나네 이제. 너무 예쁜데. 라인은 안녕하세요. 제가 웨딩 플래너로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는 웨딩 플래너가 아닌 예비 신부의 입장이 되어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서울에서 예식을 준비하고 있고 드레스 투어는 3군데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는 아벨바이 K, 두 번째는 시작바이 이명순, 세 번째는 켈리 손윤희 이렇게 3군데를 다녀왔는데요. 아무래도 드레스를 좀 많이 찾아보고 알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샵 느낌이 완전 다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플래너를 하면서 많은 드레스들을 보고 또 샵마다의 장단점들을 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스타일의 드레스 샵을 비교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아무래도 드레스 같은 경우는 입어보기 전까지는 나한테 어떤 게 어울릴지는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가지고 아예 다른 스타일의 3군데 샵을 투어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일단 여기서 드레스 투어가 뭐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드레스 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촬영을 할 때 그리고 본식 날 이렇게 드레스를 빌릴 드레스 샵을 선택하는 날인데요. 아무래도 촬영이나 본식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지금 가서 내가 어떤 드레스를 골라야 잘 골랐다고 생각할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의외로. 그런데 드레스 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날 입을 드레스를 확정하는 날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과 부담은 좀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말 가셔서 다양한 넥라인이나 다양한 스타일들을 입어보면서 내가 이런 넥라인이 잘 어울리는구나, 이런 디자인이 잘 어울리고 이런 소재를 입었을 때 훨씬 더 예뻐 보이는구나를 좀 즐기시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드레스 샵이 아벨바이 K 같은 경우는 수입 드레스로 되게 유명한 드레스 샵 중에 하나예요. 아무래도 수입 드레스다 보니까 다른 샵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그 아벨바이 K만의 좀 유니크한 그런 디자인도 있고, 아무래도 소재나 원단감 자체가 좀 확실히 유니크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플래너를 하면서 아무래도 좀 다양한 드레스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심플한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색다른 그런 디자인을 입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아벨바이 K를 투어 리스트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원래는 완전 확실한 비즈파였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실크도 너무 클래식하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크 드레스도 진짜 한번 제대로 입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실크로 또 유명한 시작바이 이명순을 두 번째 리스트에 넣게 되었고, 이제 세 번째 켈리 손윤희가 사실 저의 로망 드레스 샵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플래너 지인들이나 아니면 그냥 다른 친구들도 너 어차피 켈리 손윤희 할 거잖아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플래너를 그만두고 쉬는 동안 이제 디자인들이 많이 바뀌면서 켈리 손윤희가 나한테 정말 잘 맞을까에 대한 그런 궁금함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켈리 손윤희를 넣었고, 이 3군데를 비교하고 오늘 저는 드레스 샵을 골랐습니다. 일단 드레스 투어를 할 샵을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플래너 할 때도 되게 많이 들었고, 주변에 결혼을 준비하는 지인분들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자면 사실 보통 드레스 투어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는 3군데를 많이 비교하고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결혼이라는 게 개개인의 상황이나 약간 일정 같은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정해진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드레스 투어를 하지 않고 바로 촬영 가봉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투어를 2군데만 하고 결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많게는 4군데, 5군데 더 비교하시는 분들을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드레스 투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허리 부분을 꽉 잡다 보니까 신부님들 입장에서도 좀 체력적으로 소모가 많이 된다라는 분들이 좀 많았고, 그리고 그 드레스를 봐주는 신랑님들 같은 경우도 사실 2번째 샵이 지나고 3번째 샵이 되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군데, 5군데는 사실 조금 많은 것 같고, 가장 평균적으로, 이상적으로 진행하는 건 3군데 둘러보고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군데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드레스샵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일단 처음에 스드메에 우리는 이 정도 금액을 쓰자라고 얘기하시는 예산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그 예산대를 무조건 잘 잡고 가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래서
드레스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가로 가면 갈수록 사실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좀 고가의 샵을 가다 보면 드레스의 소재감이나 원단감, 그리고 디자인이나 그리고 거기에서 구비하고 있는 액세서리 같은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금액 없이 그냥 드레스샵을 다 비교를 하시다 보면 점점점 눈이 높아져서 점점점 초과되는 예산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우리가 사용하기로 한 예산을 확인하고 이제 3군데의 샵을 비교를 하는 게 좋은데, 그 중에 2군데 샵은 이제 평소에 선호하는 스타일의 비슷한 무드를 가진 2군데 샵을 비교하고, 한 군데는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드레스도 입어보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샵을 비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이해하기 쉽게 예로 설명을 들어보자면, 저는 실크 드레스가 너무 좋아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크 드레스로 유명한 샵 2군데를 비교를 해보시는 걸 일단 추천드려요. 왜냐면 실크라고 해서 다 같은 실크 아니고 같은 미카도라고 해서 같은 미카도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샵별로 연출하는 거나 소재나 원단감 같은 부분에서도 차이가 좀 많기 때문에 나는 이 샵에서는 미카도가 되게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여기서 다른 디자인의 미카도를 입어보니까 미카도가 안 어울리는 건 아니었네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한 3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드레스샵 2군데 정도를 비교를 하셔서 어떤 드레스샵이 나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을 더 잘 추천해주고 나한테 어울리는 스타일링을 더 잘해주는지, 그리고 어떤 드레스가 나한테 잘 어울리는지를 입어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여기 3번째 있는 드레스샵 같은 경우는 3군데를 다 실크를 비교하면 사실 다 나중에는 거기서 거기처럼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레스 투어가 아니면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을 입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왕 공주놀이를 하는 날에 이제 실크 드레스를 좋아하시는데 갑자기 실버 비즈가 엄청 많이 들어간 엄청 화려한 드레스는 당연히 눈에 들어오시지 않겠죠. 대신 좀 맑은 비즈를 잘 쓰는 드레스 샵이라든지 아니면 레이스로 포인트가 좀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샵들을 비교하면서 생각보다 내가 레이스가 잘 어울리네? 생각보다 비즈가 맑게 들어가니까 이게 더 화려해서 더 내가 좋아하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양하게 3군데를 비교해 보실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저도 웨딩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이버 카페를 종종 볼 때가 있는데요. 이번에 드레스 투어 하기 전에도 드레스 투어할 때 어떤 옷을 입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게시글들을 종종 봤는데 이제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이렇게 단추가 있는 와이셔츠를 입고 가세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정해져 있는 답은 없지만 조금 착각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촬영날이나 본식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헤어 메이크업을 샵에 가가지고 풀 세팅을 하기 때문에 풀 세팅을 한 뒤에 옷을 이렇게 위로 벗게 되면 이제 세팅된 헤어랑 메이크업이 망가질 수 있어서 보통 이렇게 단추가 있거나 집업으로 되어 있는 옆으로 벗을 수 있는 옷을 입고 와주세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드레스 투어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드레스 투어는 1시간 간격으로 여러 샵을 이동을 하면서 드레스를 입어봐야 되고, 그 1시간 내에 샵에 도착해서 이제 상담을 짧게 마치고 드레스 4벌을 입고 다시 옷을 입고 다른 샵에 가는 시간까지 다 포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옷을 많이 껴입거나 단추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잠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경우는 조금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마음이 급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그냥 니트로 된 원피스를 하나 입고 가서 상의 하의 따로 이렇게 입는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그냥 니트 원피스를 하나 입고 가서 후루룩 벗어서 옷을 갈아입고 또 후루룩 입고 다음 샵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레스 투어를 갈 때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해 가야 할까요?에 대한 질문도 생각보다 많았는데, 일단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는 게 웨딩 속옷인 것 같아요. 이제 위에 착용하는 웨딩 브라 같은 경우를 이제 사서 가라 라고 추천해 주시는 분도 많은데, 사실 저는 웨딩 브라를 굳이 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샵에 가면 기본적으로 다 비치가 되어 있고 드레스에 따라서 이제 그런 웨딩 브라 없이 드레스 자체에 부착이 되어 있는 걸로 해결이 되는 드레스들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나는 남들이 입는 거 너무 찝찝해서 못 입겠어 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그것도 사서 가실 필요는 없고요. 꼭 하나 신경을 써야 한다면 이제 아무래도 드레스를 입고 벗고 할 때 서로 민망한 상황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겨드랑이 제모를 좀 꼼꼼하게 신경을 써서 하고 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드레스 투어할 때 한 가지의 꿀팁이 있다면 이거는 필수적인 건 아닌데 보통 이제 신부님들께 어떤 스타일의 드레스를 입어보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드레스 투어가 첫 일정이다 보니까 어떤 스타일의 드레스가 있고 어떤 넥라인이 있고 어떤 소재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걸 딱 지정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플래너 할 때도 여쭤봤을 때 저는 제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때 이제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꿀팁이 인스타그램에서 뭐 내가 투어를 하게 될 드레스 샵을 찾거나 아니면 뭐 웨딩 드레스, 뭐 촬영 드레스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진행한 그런 드레스나 스타일링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하나 마음에 들 때마다 캡처를 해서 모아놓고 보시면 내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스타일의 드레스들이 반복해서 내가 캡처를 했구나를 보면서 좀 찾아볼 수 있고 그거를 신부님이 직접 캡치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드레스 샵이나 아니면 플래너님께 보여드리면 그분들은 워낙 전문가이다 보니까 딱 보면 어느 정도 감이 딱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4벌밖에 못 입어보다 보니까 드레스 샵에는 되게 많은 드레스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나의 취향을 저격하는 드레스만 입어보는 게 사실 저한테는 가장 좋은 거이기 때문에 이 캡처를 꼭 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꿀팁이 있다면 이제 저희가 드레스 투어 같은 경우는 촬영용 드레스가 아니라 본식 드레스를 보러 가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찾을 때 아벨바이 K 본식 또는 아벨바이 K 본식 드레스 이런 식으로 뒤에 본식이나 본식 드레스를 같이 해시태그에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제 본식 드레스 위주로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촬영용 드레스 같은 경우는 사실 드레스 투어 때 많이 보고 간다고 해도 그 드레스를 입어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실 걸 추천드리고 또 한 가지 업그레이드해서 꿀팁을 전해드린다면 인기 게시글 보다는 이제 최신 게시물 위주로 검색을 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무래도 웨딩드레스 같은 경우는 신상도 빨리 나오고 그 트렌드가 좀 자주자주 바뀌다 보니까 인기 게시물로 봤는데 좀 예전 게시물이다. 그러면 그 드레스가 너무 예뻐도 실제로 드레스 샵에 갔을 때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입어서 컨디션이 좀 달라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입었던 드레스보다는 새로 나온 신상 드레스들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최근 게시물로 보시면 이제 최근에 어떤 드레스들이 유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신상 드레스들이 나왔는지를 좀 더 찾아보시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최근 게시물로 꼭 선택해가지고 먼저 보실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평상시에 이런 목걸이나 반지나 이런 액세서리류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아무래도 드레스를 입을 때는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드레스를 입을 때 방해가 되기도 하고 또 이런 피부 같은 거에 스크래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착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레스를 입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레스 투어를 3곳을 하는데 시간은 정해져 있고 마음은 급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뺐다 꼈다 하면서 이걸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집에다 그냥 다 빼두고 다녀왔고 이제 집에 온 후에 다시 원래대로 착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드레스 같은 경우는 평상복이 아니잖아요. 평상복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임팩트 있는 옷이다 보니까 너무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민낯으로 가시면 얼굴이 확 죽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촬영날이나 본식날 헤어 메이크업 세팅을 다 받을 거기 때문에 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만큼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샵에 가서 직접 받고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드레스 투어보다는 촬영 가봉 때
차라리 헤어 메이크업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드레스 투어 같은 경우는 그 드레스 사진 촬영이 아예 허락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헤어 메이크업을 예쁘게 했는데 그 모습을 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촬영 가봉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다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금액을 투자했을 때 예쁜 모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건 촬영 가봉 때 하고 가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그렇게 샵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지 않더라도 이제 기본적인 메이크업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만약에 나는 평상시에 메이크업을 좀 잘하는 편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속눈썹 정도는 붙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메이크업에 진짜 소질 없어서 속눈썹은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립이나 볼터치 같은 경우도 평상시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올려주는 느낌으로 조금 더 메이크업을 하고 가시는 게 훨씬 드레스를 입었을 때 그 느낌을 찾으시기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팅비 같은 경우가 다 발생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 드레스샵에서 저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드레스를 입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1시간에 드레스 4벌을 입는 것에 대한 비용이 보통 샵별로 한 5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이거는 샵마다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드레스 투어를 잡으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현장에서 뭐 이거를 뭐 계좌이체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건 사실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5만 원을 다 인출을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나갈 때 그냥 그 봉투 하나 딱 깔끔하게 주고 가는 게 시간 절약도 되고 좀 더 멋져 보이죠? 항상 정해진 답은 없지만 이제 저의 경험에 빗대어 한 가지 더 핵 유용한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스드메 같은 경우가 신랑 신부님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마주하는 처음에 큰 돈을 쓰는 일정이 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드메 했을 때 그 예산이 생각보다 크게 와닿으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물론 플래너를 하면서 보통 스드메 예산을 평균적으로 이 정도 잡는다더라, 우리는 이 정도 잡자라는 얘기를 했지만 아무래도 그 금액을 이제 딱 확정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손이 떨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드레스샵을 고를 때 아무래도 뭐 이렇게 3가지 비교를 할 때 이 드레스샵보다 얘는 한 30만 원 정도 차이 나고 얘는 한 50만 원 차이 나고 이런 식으로 안내 견적을 받으실 텐데, 그때 이제 뭐 30만 원, 50만 원 추가되는 거에 조금 확실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세요. 물론 그 금액이 전혀 적다고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보통 드레스 투어할 때 그 금액을 아껴가지고 샵을 지정을 하고 이제 촬영이랑 본식까지 갈 때까지는 보통 짧게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말 길게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 신부님들은 정말 많은 곳에 금액을 사용하게 되실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신랑님 예복을 하면서 양가 아버님 양복을 맞춰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어머니 한복을 한다든지, 또 가장 중요한 집이랑 가전가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집이나 가전가구를 하다 보면 몇 천만 원, 많게는 억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본식 가봉 때 오시면 그 드레스 라벨 추가금이 뭐 100만 원, 150만 원, 많게는 300만 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그때는 돈을 되게 비교적 조금 뭐 1,000만 원 쓸 때보다 조금 적은 금액이라고 느껴지셔서 그런 결제를 하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플래너를 할 때 제 신부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아무래도 물론 라벨 추가금 보면 예쁘다, 그런데 그렇게 150만 원, 뭐 300만 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금액을 아끼고 처음에 드레스 샵을 고를 때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만 더 높여서 드레스 샵을 가면 내가 예쁜 걸 고를 수 있는 그 폭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라벨 추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고 입은 거에서만 고를 수 있다면, 이제 드레스 투어를 해서 샵을 고르게 된다면 촬영 드레스의 이제 그런 단계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거고, 본식 드레스도 정말 많은 드레스 중에 나의 취향을 훨씬 더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금액을 투자하지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처음에 그렇게 추가를 하고 본식 가봉 때 가가지고 저는 라벨 추가 없는 그런 기본 라인들 위주로 입을게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진행을 했던 편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드레스 투어를 할 때 드레스 샵마다 당일 지정 혜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드레스 샵을 한 날 3군데를 비교하고 한 샵을 결정하는 걸 드레스 투어하는 그 샵에서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샵으로 오면 저희가 이러이러한 혜택을 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드레스 투어 같은 경우는 사진을 못 찍다 보니까 다음날로 넘어가면 기억에 왜곡이 있으면서 조금 선택할 때 그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라 웬만하면 다 당일날 선택을 하시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때 당일 지정 혜택에 보통 대부분의 샵들이 지정하는 혜택 중에 하나가 뭐냐면, 4벌을 입어본 드레스 중에 1벌이나 2벌 정도는 홀딩을 걸어 놓을 수가 있어요. 이때 홀딩을 건다는 건 내가 예식을 진행하는 그 날짜에 다른 신부님들이 이 드레스를 내가 홀딩을 풀기 전까지에는 선택을 할 수 없게 저희가 찜을 해주는 거예요, 미리. 근데 드레스 투어 때는 추가금 이런 거 없이 그냥 다양하게 다 입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저희가 이거 1벌이나 2벌 찜을 했을 때 이거 원래 라벨 추가비 발생되는데 오늘 찜해두신 이 2가지 디자인에 대해서는 추가금 없이 진행하실 수 있도록 체크해놔 드릴게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저도 오늘 실제로 3군데 샵에 갔을 때 다 들었던 얘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날 본식 가봉날 가가지고 그 추가금 드레스랑 또 그때 나온 신상 기본 드레스랑 비교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게 저는 조금 더 훨씬 내가 마음 편하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면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꿀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예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어떤 샵을 선택했는지 궁금하신가요? 안 궁금해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후기를 남기자면, 사실 아벨바이 K 같은 경우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저는 3가지 샵 다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갔었는데, 저는 평상시에도 조금 화려한 걸 좋아하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넌 무조건 반짝거리는 거, 비즈 입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비즈를 좀 좋아하긴 했었어가지고, 사실 시작바이 이명순 같은 경우는 제가 입었을 때 생각보다는 임팩트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일 먼저 순위에서 좀 배제시키게 되었고, 아벨바이 K랑 켈리 손윤이를 마지막까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같이 간 플래너나 그 예비 신랑의 얘기를 들었을 때 켈리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원래 저의 로망샵이기도 했고, 제가 드레스를 입을 때 이제 저를 케어해주시는 그런 부분도 되게 친절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에 켈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촬영 가봉부터 시작해서 촬영하는 거, 그리고 그 중간중간의 과정들도 제가 최대한 열심히 찍어서 정보를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저랑 비슷하게 예식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결혼을 막 준비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댓글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